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광입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통이 보내온 흥미진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며칠 사이 북한은 김여정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연이어 중앙당이 지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탈북자 타도, 남한정부 규탄, 함성으로 가득 찬 복수 결의의 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인터넷 대선제 매체들은 매일과 같이 김여정의 담화문을 지지하고 탈북자들을 죽탕쳐 죽이고 남한 정부를 응징하겠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사진과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진은 평양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노동신문에 난 김여정의 기사를 보면서 탈북자들과 남한 정부를 응징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인데 화관입니다. 예, 제가 졸업한 대학이기도 합니다. 김책공업 종합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한 결의대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씌어져 있는 글 보시죠.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쓰레기들 처리하자, 응징하자, 쳐 죽이자, 죽탕 쳐 죽이자, 아주 끔찍합니다. 한편 또 평양 종합병원이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건설자들이 방송차를 세워놓고 다 떼지어 모여가지고 탈북자 쓰레기들 죽탕쳐 버리자. 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김종태 전기관차 연합교섭소라고 하네요. 들짐승보다 못한 탈북자 쓰레기들을 요종내자, 이런 게겠죠. 참 들짐승보다 못한 꼬라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뿐이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무려 13개의 기사들을 쏟아냈는데요. 제목도 정말 끼끼나게 그지없습니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통전부 대변인 담화, 한 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서라도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담화에 접한 각계 반향, 이런 식입니다. 한 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어서라도, 그리고 징벌의 세스랑을 억세게버려,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의 이름으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평양시당위원장 김명환 800만이 경로한다. 원수경멸이 성전에 나선 심정으로 내각 부총리까지 나섰네요.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다. 최의 심판을 각오하라. 중앙검찰서 소장 무쇠주먹으로 진문결의. 예, 어느 사진가 어느 기사를 보아도 탈북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 분노, 옥수심 불러일으키려는 그들의 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진들을 통해서 김여정 일당이 왜 요즘 이 정도로 미쳐났는지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김여정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동원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 이 남한에게 있으니까 당장 복수하자고 이렇게 니들 몽땅 다 울부짖으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그리고 탈북자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남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김여정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여정은 탈북자 대북 풍선 사건을 이슈하면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잘난 최고 존엄 훼손을 당장 중지시키고 탈북 전단지 이것이 못 넘어게 하며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 한 방에 잡는 것입니다. 동시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원한의 눈초리를 탈북자들과 남한 정부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김여정과 대남 공작 기구들이 고안해낸 빅 이벤트는 내용상 보면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남쪽만 보더라도 담화문 발표된 지 4시간 만에 통일부가 김여정의 하명 법안을 만들겠다고 팔보고 나섰죠. 거기다가 경기도 민통선 지역의 시장, 군수랍시고 10여 명이 탈북자들이 전단을 뿌리면 엄벌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종북 간첩들은 탈북 인권 활동가들이 대한 온갖 비난과 해방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혀를 올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이런 총공세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만큼 김여정도 예상치 못한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내무소식통이 보내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북한 전역에서 압도적인 화두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탈북자 용어는 금기어입니다. 이 용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설하면 그것은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한 공감과 선전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무슨 바로 이인자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탈북자들을 거론하고 나섰고 각종 매체들마다 이렇게 매일같이 떠들어대니 말이죠.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만 보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물론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 시장 통과 아파트, 동네에서 그리고 학교와 대학가, 직장 어디라 따라할 것 없이 탈북자들을 주제로 이야기들을 스스로 없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신우주시 규탄 집회에 참가했던 내부 협조자는 이렇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연설에는 관심도 없고 옆 사람들하고 탈북자가 뭐야? 그들 어떻게 남조선으로 갔을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그들이 무슨 삐라를 어떻게 뿌렸다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창자가 탈북자들을 주탕쳐 죽이라 이런 구호를 하자 따라는 해야 되겠으니까 격식대로 주먹을 앞으로 내밀면서 구호는 따라 부르긴 부르는데 정말 다들 보니까 내키지 않는지 소리가 아주 개미 소리만큼 돼가지고 행사 후에 참석자들을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탈북자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서 관련 정보들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 전혀 무시하며 살던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번 계기로 궁금증의 불이 확 당기면서 탈북자들이 삶과 활동에 대하여 갖가지 설들과 관련 정보들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문들에는 남한으로 간 탈북자들이 이게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나 된다는 것. 그리고 탈북자들이 상당수가 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수도시민으로 살아간대. 평양 산다는 게 북한에서는 큰 프라이드가 아니겠습니까? 한 동네가 몽땅 탈북해서 남한으로 이주했다는 것. 남한은 잘 사는 나라이고 일자리가 흔하다 보니 거기 간 탈북자들 열심히 일해서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쪽 가족들에게도 해마다 수백 달러씩 보내주고 있다네. 이런 소식들이 정말 날개 돋친 말이 돼가지고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김여정도 이런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조금 예견이라고 또 했다면 이번 사단을 크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 자연히 남한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관심은 주로 남한에 간 우리 동네 이웃들, 그 사람들이 또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들어보면 좀 풀려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보니 사실로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내부 협조자까지도 저에게 이런 건 사실이 맞는가고 이렇게 되물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서울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게 사실일까? 뭐 설마 그렇게 하겠니?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전하면 이렇습니다. 남한에 간 탈북자들이 대부분
좋은 아파트에서 자가용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설마 그게 사실일까? 그리고 또 60세 지나서 남한으로 간 사람들은 달마다 나라에서 수백 달러씩 생활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몇 달만 벌어도 배 여행 갔다 오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더욱 믿기 어려운 거는 한복도 어디선가 꽃제비가 돼서 한쪽 다리를 잃고 짝다리를 짚고 남한에 간 30대 청년이 글쎄 국회의원이 되었대. 게다가 국회의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이나 되었다니 이건 좀 가장된 소리겠지 라고 하는 의문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조국의 남반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 남한에 대한 동경과 또 남한에 의해서 하루빨리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간절한 소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낭떠러지에 이른 북한 주민들의 처지는 남한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북한의 어느 고위 간부도 누리지 못하는 자유롭고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이니까요.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남한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굶주림과 참혹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막바지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 탈출구를 탈북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탈북자들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부러운 거죠. 그리고 뭐 꿈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그렇게 잘하고 산다는데 나도 가고 싶어 죽겠는 거죠. 그런데 그까지 어떻게 간 것일까? 이건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들만의 생각이고 동경입니다. 저희들도 겪어봤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더는 대책에 서지 않을 때 남한에서는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바로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후의 행동이 성공하기만 하면 좀 먼저 간 탈북자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하고 맞닥뜨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편 소식통은 안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통전부 대변인이 후속 대책으로 공언한 것처럼 김여정이 담화 내용을 관찰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취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남한에서 전단을 살펴하고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이 가족과 연고자들을 인질로 활용하기 위해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물론이고 지어 추방하고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끌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놈들은 더 이상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깡패물이고 그런 독재물이며 마피아 집단입니다. 요새 어렵게 탈북자들과 통한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에 따르면 북한 가족들 여기서 건네준 돈을 딱 받고 나서는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제발 비라 같은 건 뿌리지 말아라. 그러다가 여기 가족, 형제들이 다 죽는다. 참 마음 아픈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 일으킨 탈북민들을 매도하는 이런 반동적인 메카시즘은 김여정의 우도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김여정도 아마 때늦은 후회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마음먹고 추진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나아서 대패한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과거 2007년에 7일 경제개선 관리조치, 그리고 2009년에 화폐개혁, 2012년에 농업 분야의 개인 포존 담당제, 이런 것들이죠. 주민들이 임금을 시장 물가와 맞추어서 현실화한다는 7월 1일 경제 개선 관리 조치. 했더니 그때에 비해서 북한의 인플레는 폭발해가지고 전체 물가가 그때에 비해서 1000%나 올랐고요. 주민들이 수중에 있는 달러를 빼앗아내려고 취했던 화폐개혁, 결국은 박남기 당 경제부장의 총살로 막을 내렸죠. 또한 개인 포존 담당제는 좀 작년부터 다시 분조제로 대기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담화문 한 장으로 아주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고 김여정까지 나서 보았지만 결국은 제집 대들보를 흔들어대는 이 기막힌 역효과에 직면했고, 머지않아 이것 때문에 북한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종국적 붕괴의 날을 김여정 스스로가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